자, 7장에서 우리의 창조성은 별같이 별처럼 빛난다. 객관적일 수 없는 우리. 얼마 전에 대학에 다니는 작은 딸이 긴 주말을 거느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새로 선택한 학문 분야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철학과 인지과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는 딸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사람 특유의 기대감이 충만했다. 그 아이는 이 분야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무엇을 내려주는지 설명하겠다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크와 냅킨을 쥐고 두 가지 형태의 데이지를 그렸다. 하나는 큰 꽃잎 6개, 또 다른 작은 꽃잎은 여러 개를 가진 데이지였다. 가운데 동그라미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클까요? 딸아이가 물었다.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같은 건데도 그런데요. 나는 망설이는 것이 오른쪽 그림을 가리켰다. 그 중심물이 왼쪽보다도 그림보다도 2배는 더 커 보이게 됩니다. 내 때는 슬리에 쉬었으면서 냅킨을 쥐고 두 중심물의 지름 선을 그었더니 냅킨을 반으로 접어서 두 손으로 나누었다. 선의 길이는 같았다. 다시 말해서 두는 정확히 같은 크기였다. 당신의 익숙한 척신 현상인지 모른다. 이제는 나도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처음 증명한 이래로 200년 넘게 쏘아온 사람들의 대열에 한 명이 되었다. 이 착시 그림은 오늘까지도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할 때 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 내가 이 착시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각이 맥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꽃잎의 크기는 중심에 놓인 본을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이 착시의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아이들은 대체로 착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착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지각에 생긴 결함이다. 사회심리학의 혁명적인 하위 분야인 뉴욕에서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힘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한다. 물체의 크기와 길이에 대해서 인식 또한 동료들의 압력과 우리의 수능 욕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솔로몬 애쉬의 연구는 잘 알려져 있다. 이스트 섬의 미스터리 노인들. 1980년대 마르커스 코이 콜레라는 칠레 이비인후과 의사는 거대한 머리를 지닌 신비한 모아의 속상으로 유명 이스트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일사리. 그는 이 섬에서 일사양을 보낸 사람들이 남미 본토에서 잠시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청력이 훨씬 좋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연구 결과를 보고 우선 청력의 원인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연령의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내 유전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헤이번 지역의 노인 500명 이상을 면담했다. 간호사들이 귓구멍 안에서 다양한 신호음을 내는 휴대용 오디오 스코프를 가지고 노인들의 집을 찾아갔다. 참가자들은 삐 소리가 나면은 손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연구 시작 무렵에 이렇게 그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심리학자 세르 바비는 고령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기억했다. 처음 만들어보는 음악. 이스 섬의 포리네시아 문화에서만 나이 고정관념과 서리의 관계가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음악 역시 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좀 더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옹호하는 음악계의 하위 문화도 얼마든지 있다. 소니 롤린스와 앨런 투센 같은 재즈계의 거장들은 78세까지 무대에 섰다. 사실 음악 분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실력이 발전하는 듯한 연주자가 차고 넘친다. 82세의 싱송라이터 메이비스 스티의 벌스나 아흔의 첫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다시 폭발한 창의력의 세상을 떠난 103세까지 지속되었던 작곡가 윌리엄 카트를 예를 들어보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리너드 코언이 82세에 발표한 지극히 아름다운 마지막 앨범 더 어두워지기를 바라신다면 그래서 정성에 머물렀다. 만년의 성공사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음악가들은 감격과 인재 능력이 갈수록 세태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노후에 그들의 청력이 음악가가 아닌 일반인보다도 실제로 좋은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나이든 음악가들은 시끄러운 환경, 이를테면 아주 소란스러운 그 식당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40%나 더 알아듣고 보통 70세 음악가는 음악가가 아닌
보통 50세만큼의 청력이 좋다. 노년기의 우선 청력은 연령 인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원로들을 많이 아는 음악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공연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다. 음악적인 경험 또는 조류 관찰처럼 능동적인 방식으로 소리와 진지하게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하며 소리를 해석하고 의미를 만드는데 뇌의 관련 부위를 집중시키면 청력이 향상되고 결국 다시 긍정적인 연령 인식이 강화된다. 그렇게 보면 많은 노인 음악가들이 죽는 날까지 영민한 정신을 유지하고 곡을 슬슬 써내는 것도 별로 놀랍지가 않다. 노스 웨스턴 학교의 청각신경과학 연구소를 이끌고 여가 시간에 전자기타를 연주하는 니나 크라우스는 음악과 함께 삶의 청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작곡과 우리의 감각과 인지기관뿐 아니라 내 주의력, 기억력과도 관계가 있다. 그 결과 꾸준히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뇌에는 더 심오한 변화가 생긴다. 니나가 연령인식이나 그것이 청각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반려견에 따르면 주위 환경에서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노년의 청력 등의 감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에 그런 인식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악과 친해지는 데 기여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러 세대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의미 있는 활동도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강화할 수가 있다. 내 남편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네 반연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내 딸들은 여러 세대가 섞인 실내악단에서 연주를 하며 성장했다. 등등. 금빛 찬란한 마지막 10년. 서양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인도 생각이 유연한 반면에 나이를 먹을수록 옮겨지고 무감해진다는 문화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부크상을 수상한 영국 작가 버넬로피 라이벌리는 87세의 나이에 이런 글을 썼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민감하게 느낀다. 내가 듣고 감지하는 모든 것이 더없이 생생하다. 봄 햇살을 만끽하고 정원의 빈 크림색과 보라색의 헬로브 꽃을 감상한다. 라디오에서 선택적인 납티의 윤리성을 두고 벌어지는 토론을 들으며 간혹 끼어들기도 한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레이벌리는 관능과 촉각을 한 그 동문하여 화사한 세상을 묘사한다. 존 에릭슨이 88세에 발표한 지혜와 감각, 창의성을 길에서 주장하듯이 노년의 창조성은 감각을 먹이 삼아 다시 감각을 살찌운다. 어떻게 하면 일평생 생생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채우고 지키고 다질 수 있을까? 버넬로피 라이벌리의 존 에릭슨의 견해를 근거로 나는 노년의 삶에서 긍정적인 연령인식, 창의력, 감각적인 경험 사이에 선선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미래의 중심 찾기. 낸 시리즈는 마치 옛날 얘기 속의 지명 같은 버몬트 노스 웨스트 킹덤에 사는 63세의 예술가다. 그녀를 만난 때는 2월이었고 보행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정적에 기울이고 중심을 찾도록 도와주는 통로는 현대사회에서 채우기 어려운 욕구를 만족시킨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낸시는 그린 저 버릇 사람들을 위해 5개의 미를 완성하는 상태였다. 그리 많은 미를 한꺼번에 만들기는 처음이었다. 수천 년 동안의 미르는 자바, 호주, 네팔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전, 암각화, 들판, 화분, 바구니 등을 장식했다. 여러 전통 문화에서 미로는 조상들과 강한 유대감 조상들이 돌아간 곳으로 이어주는 상징적인 길을 의미했다. 낸시가 자신의 작품을 묘사할 때 나는 색색의 모래열갱이를 조심스레 떨어뜨려서 복잡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그리는 티베트의 승려들을 떠올랐다. 낸시는 중심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인근 지역을 둘러보며 미로의 중심을 가장 먼저 결정한다. 그저 눈을 감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몸으로 느낍니다. 낸시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그녀는 자신의 조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견형, 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낸시는 대칭과 균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첫 만남 이후에 낸시는 내게 최근에 만든 미로 사진과 더불어서 그녀가 노인들을 존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노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떨어야 한다고 배우는 경계나 벽, 다시 말해서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죠. 노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 우리의 진정한 존재로부터 멀어지게는 암묵적인 규칙들을 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경험이라는 깊은 우물. 역시 파리스의 헨리 롱펠러는 보던 칼리지 50회 동창에서 연설을 요청받고 이 같은 시를 낭독했다. 너무 늦었다. 아니, 너무 늦은 건 아무것도 없지. 지친 심장이 멎을 때까지는 초선은 지코를 깨꼬리를 곁에 두고 예순의 캔터베리 이야기 있었지. 게이트는 바이마르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든의 파우스를 완성했거나 또 그래서 어쩌라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며 밤이 찾아왔으니 더 이상 낮이 아니라 푸념이나 하리.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네. 열띠 늙은 나무도 열매를 맺듯이 나이는 비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젊음이 못지않은 기회이기에 저녁에 황혼이 거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총총하기에 150년 전에 쓰인 시인데도 그 안에 담긴 주장과 우려는 오늘과 날과 다르지 않다. 노년은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시기라는 인식을 롱펠러는 원하지만은 단호하게 반박한다. 오히려 그는 기회가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년기의 창의성을 연구하는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딘 사이먼트는 여러 시대와 문화 집단에 속하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총 사기 횟수와 명정들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이가 많을 때 드러나는 장점 한 가지는 경험이다. 바이올리니스트에서 곡은 바로 슈베르트가 사망한 해인 1824년에 작곡한 죽음과 소녀. 20년의 간격을 두고 녹음된 두 개의 음반을 듣다가 스타인 하트는 이 악단의 연주 방식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느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정자들은 죽음을 앞둔 작곡가의 의도를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3악장과 마지막 악장에서 박자를 차츰 늦췄다. 스타인은 이런 음원을 품었다. 그토록 여러 번 연주를 했는데도 우리의 실력이 아직 늘고 있다는 것에 반가워해야 할까? 아니면 오랫동안 적절한 박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연주를 했다는 것에 실망해야 할까? 어쩌면 지금의 박자는 그 전에 거쳐온 모든 과정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예술사학자의 창조성은 연구하는 학자들 노년의 양식, 더 스틸이 실제로 찾아온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미켈란 전례가 50년의 간격을 두고 초각한 두 점의 피에타는 이런 노년의 양식 그리고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창의성을 잘 드러낸다. 그가 22살 때 조각한 성경을 한 장면은 현재 성 베드로 대성당 입구에 전시되어 있다. 젊은 마리아가 적은 아들 예수를 무릎에 누인 채 팔로 걸어가는 이 모습이 23살에 노련한 예술가 된 미켈란젤로는 연령인식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만연히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말을 하겠다. 72세에도 그는 같은 장면을 조각했지만 스타일은 전혀 달랐다. 피렌체 피에타는 예수,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세 인물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예수, 마리아 막달레나. 뒤에 서서 나머지 세 명을 받쳐주는 노인은 미켈란젤로 자신이었다. 이 예술가는 자신의 무덤을 장식할 정도로 의도로 이 조각본을 제작했다. 첫 번째 피에타에서 마리아는 얼굴에 전예술 기색이 없는 예술을 내려본다. 두 번째 피에타에서 그녀는 괴로운 얼굴로 예술을 들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노인이 그녀를 도우고 있다. 그녀 혼자만의 고통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태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 얽혀 있다. 사랑과 슬픔을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바다와 빛에 대한 극적인 묘사로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풍경화 조지프 터너도 말년에 이렇게 관점을 확대한다. 그의 전기 작가에 따르면 터너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구체성은 줄었다. 터너가 사소한 세부 사항은 점점 무시하다가 결국 말년에는 웅장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이었다. 사진작가 조스 펜서는 결혼사진을 비롯한 상업사진을 주로 찍다가 50대의 의료의 편견처럼 그전 사회 문제에서는 획기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향했다.
회그록 사진을 그녀는 나이 든 여성으로서의 병원에서 경험을 표현한다. 시끌시끌한 의대생들을 이끌고 소변소의 침대 앞으로 다가온 의사가 그녀의 촛대를 훑어보았다. 학생들에게 암이라고 선고하더니 그는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에 X를 그렸다. 소변소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신을 인간 제거하지 않는 의사의 태도에 응수하고 항의했다. 그녀가 찍은 누드저성 시리즈 중에는 가슴에 X자가 그려지거나 몸에 저 소변소의 소유물인가라는 의문문이 적힌 사진도 있다. 심리학자 제임스 베니 베이커는 영어를 쓰는 시인, 극작가, 소설 노화는 매우 인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리학자 갤러스 애덤스 프라이스는 고령화 작가들의 경우에 감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좀 더 공을 들이지만 젊은 작가들은 다소 건조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정교하다는 거죠. 만년 예술가들의 전성기도 있네요. 피아니스트 아우 루빈슈타인. 과거처럼 손가락을 근본 위에서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는 악보의 구분을 바꿔서 극적인 순간에 이르기 전에 속도를 늦췄다가 절정부에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연주했다. 모지스 할머니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민속가가 애니 로버트슨은 모지는 70대 후반까지 술을 넣다가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한 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렸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오래도록 작가 생활하면서 천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하버드 가드는 금세기의 방향을 바꾼 창조적인 노인 7인의 삶을 분석해서 그들이 어떻게 노인의 심한 변화를 만들는지 설명한다. 자, 미국 무용을 재건하고 현대 무용의 풍성한 감정을 표현을 더한 마사 그레이만 75세의 무용수를 은퇴했다. 그 후에 79세의 무용단을 감독이자 암으로 들어와서 이 예술 분야에 심한 유산을 남겼다. 그래서요,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와 정서,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발달한다. 관계를 바꾸고 넓혀라. 69세가 되었을 때 무용가이자 암모자인 리즈 르먼은 창작 환경을 바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직업을 바꿔야겠어. 집도 바꾸고 남편도 바꿀 테야. 남편은 그대로 두었지만 나머지 둘은 결국 바꾸었다. 멀티모 애리조나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무용교수가 되었다. 그때부터 리즈는 사람들의 창조성을 회복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실제로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았다. 대학원에서 나는 리즈와 함께 매우 혁신적인 열정적인 댄스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다. 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누가 춤을 출 수 있는지, 재정이 굽는 매가 더 천재상을 받은 리즈는 긍정적인 열린 인식과 또 창조활동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토머스 드와이어는 30년간 리즈 무용단에서 활동한 85세의 무용수다. 한평생 보수적인 공무원 동아리였고 은퇴한 해군 참전용사였다. 자신을 근육은 노말레킹이라고 부르는 키 180cm의 이 남자는 자신의 춤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 춤은 누구나 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걸요? 그런 데서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동생의 권유로 운동 수업인 줄 알고 춤에 접에다가 머지않아 푹 빠져들었다. 다른 작품에서 토머스는 의자에 두 발을 올려놓는 채 속옷 차림으로 펄고배기를 60개를 한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에게 다가와서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냐고 감탄한다. 미국에 어딜 가든 노인을 꺾어내리는 분위기는 역력해요. 노인들은 너무 입에 오그라들듯이 웅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춤이 고령의 무용수들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뭔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세대라고 하면 유치원생과 조부모를 떠올리지만 리즈는 젊은 성인과 늙은 성인간에도 스스로에게 끌릴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과 지지를 갈구하는 반면에 많은 노인들은 사랑과 지지를 베풀 방법을 찾는다.
리즈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절히 바라던 삶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리즈는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창조활동의 묘미는 다양한 연령대로 포용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73세가 된 리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 느낀다. 생산적인 시기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기다.